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말정산 편으로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두 분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실 두 분 전문가 김남호 여우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연말정산 중에 사실은 뭐 인적 공제가 있고 뭐 여러 공제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가장 그 공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연금저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이 이제 연금저축과 또 IRP라는 게 있습니다. IRP. IRP가 언제 이게부터 나왔고 왜 연금저축만 하다가 왜 IRP가 나왔는지, 그럼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연금저축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통해서 그 공제 환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 한도로 내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이제 13.2% 혹은 16.5%를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원래 IRP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활용해서 모아주기도 하잖아요. 이제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래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퇴직금을 싸줄 때 그 활용하는 계좌가 IRP 계좌입니다. 원래는 퇴직금을 받는 용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회사가 넣어주는 거 말고 개인이 추가로 불입하면 조금 더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IRP에다가도 세액공제 한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300만 원까지 더 혜택을 줬어요. 연금저축 계좌 IRP를 합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다 모든 사람들한테 IRP를 뭐 세제 혜택을 줬었던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근로자 위주로 했다가 이게 뭐 공무원이라든지 개인 사업자에게도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IRP가 이제 근로자 퇴직금 때문에 이제 이 계좌를 만든 건데, 여기에 연금저축의 혜택을, 세액공제 혜택을 좀 더 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300을 줘서 이제 합의 700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준 거고, 퇴직금 용도로 그러면 이게 나온 계좌군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공통점은 우선은 이제 5년 이상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고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만 수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해지를 하셔도 되고 인출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전부 다 다시 뱉어내야 된다고 해야 되나? 16.5%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게 우선 공통점이고요. 세액 공제를 받았으니까 연금으로 받을 때는 또 세금을 내겠죠, 당연히. 그래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부과를 하는데, 보통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연금 수령액의 5.5%를 과세하고요. 80세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후부터는 3.3%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가 이제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이제 좋은데, 만약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아까 세금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내어놔라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세액공제는 뭐 13.2%를 받았잖아요. 근데 해지를 하게 되면 16.5%를 과세하니까 조금 더 많이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나중에 세금 부분 또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과 IRP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차이점이라고는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선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 원인데요. IRP의 한도는 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산해서 700인데 연금저축에만 700을 넣는다고 해서 다 공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세액 공제되는 한도 정도가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을 가입 안 하고 IRP에다가 700을 하면 넣어도 되죠. 그러면 700이 전부 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가 700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퇴직금을 받으면 이제 IRP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퇴직금은 사실 노후자금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IRP에 들어가 있는 자산은 주식형에다 100%를 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 30%는 채권형 자산에 편입을 네.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연금저축은 반대로 100%를 전부 다 주식형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어서 그것도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연금저축이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설정 가능하네요. 네, 네. 옛날에는 그냥 보험회사에 공시율 상품 뭐 이렇게 가입들 많이 해서 네. 주식은 하고는 무관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연금저축 펀드도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주식형 100%까지 가능하네요. 네, 네. 네. 그리고 IRP는 이제 최대 주식형에서 최대 70%. 70%. 아무래도 이게 퇴직 네, 지원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돼 있군요. 그러면 내가 이제 소비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아요. 아까 뭐 700 한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럼 내가 연금 상품을 가입했을 때 어떻게 가입하는 게 네. 정말 황금 비율로 잘 가입할 수 있는지 그게 대해서 한번. 일단은 소득에 따라서 조금 세액 공제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공제율이 16.5%고요. 네.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13.2%로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보다는 약간 좀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더 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매월 34만 원씩 연금저축을 가입을 많이 하시죠. 1년에 400만 원 한도를 채우시고 그리고 추가로 내가 공제를 더 받고 싶으시면 플러스 300만 원인 IRP 계좌로 이용을 하시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단 연봉이 1억 2천 넘어가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세요. 굳이 연금저축에 많이 낼 필요는 없으시다. 차라리 나머지 금액을 IRP 한도로 400만 원 채워 놓으시는 게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연소득이 좀 높다 생각하시면 연금저축에는 300만 원, IRP에는 400만 원 이렇게 700만 원 한도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연금저축에만 그냥 1년에 막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주는 세금 혜택을 조금 놓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에 맞게 연금저축과 IRP 한도를 조금 분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가끔 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냥 과하게 꼭 그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네, 맞습니다. 네네네. 실제로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연금저축 전체로 1년에 낼 수 있는 한도는 또 1,800만 원이거든요. 이 1,800만 원을 낼 수 있는데 그 중에 공제하는 게 뭐 400, 300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아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800 초과하면 아예 이게 납입 납입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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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게 납입 한도를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뭐 아예 납입 한도를 두 개 합산해서 700으로 딱 묶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그냥 모르고 그냥 납입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세액공제를 물론 받으면 배쓰긴 하지만 세액공제 못 받더라도 어쨌거나 조금 더 저축이나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더 놓는 게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세금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펀드를 일반 계좌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15.4%를 과세하거든요. 국내 펀드가 아니고 이제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IRP 연금저축 계좌에서 하면 이거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렇게 만약에 내가 매매 차익이 나더라도 그거가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굳이 여기다가 1,800만 원까지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사업 소득자도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혜택이 똑같습니다. 네. 직장인 분들은. 같은 거네요. 네,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총 급여가 좀 이제 달라요. 네,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네, 네, 네. 이거 뭐 하여튼 이 로직은 똑같은 거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대목에서 한번 좀 정확하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게 세액 공제는 해줍니다. 아까 700까지. 근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반드시 연금 이제 소득세는 네. 뗍니다. 그렇죠. 세금을 그때 이제 이연돼서 내는 거고. 네, 맞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목돈이 필요해서 막 이렇게 돈을 모을 때 이것마저도 이제 해지해서 그 해약 환급금 그대로 다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때 16.5% 16.5%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그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이제 이 상품도 가입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만 50세 이상의 경우에 이 세액공제 한도가 좀 지금 상향돼서 네. 이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네. 기간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원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를 200만 원 상향해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IRP도 7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그러니까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들이 있어도 노후자금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개인이 조금 연금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50세 이상부터가 조금 더 확 와닿는 연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조금 세제 혜택을 좀 더 주는 그런 방침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는 또 아니에요. 예. 소득이 종합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은 또 안 되고 근로소득은 1억 2천만 원 초과하면 안 해줍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50세 정도 되셨는데 소득이 또 1억 2천이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웬만하면 또 1억 2천 넘어가시니까 이게 또 세액공제 한도가 좀 많아졌네 라고 좋아하시기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1억이 초과됐어. 근데 이 종합소득 1억이라는 거는 기준이 무슨 기준이에요? 원천징수에 찍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세표준 뭐 거기 저기 아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소득 받기 금액 전에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까 보셨던 저 원천징수 영수증 예, 있잖아요. 예. 거기 최위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총 급여가 있고요. 네. 거기에 무슨 근로소득 공제 뭐 이런 게 있고 그 소득 금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떼기 전에 하여튼 받은 소득 네, 맞습니다. 총액이네요. 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과 IRP 이제 두 상품을 비교하고 또 가입 한도, 또 실제 보는 혜택, 또 황금 비율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은 또 이제 이 두 상품을 또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도 해지는 되는지 또 중도 인출은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발정산 연금저축 부분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지난 시간에 비교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상품의 중도 인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어떤 디메리트이 있는지, 뭐 손실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비교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품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중도 인출과 중도 해지. 이제 IRP는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지 중도 인출가 네. 가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께서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중간에 아까 해지하면 뭐 세금도 왕창 떼니까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느냐, 예외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내가 현재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납입하게 되면은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16.5%를 떼고 받아요. 예, 예.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예. 오히려. 그래서 이런 물론 중도 인출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IRP하고 연금저축은 한번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시면 웬만하면 해지나 중도 인출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인출이 정말 꼭 필요하시면 일단 IRP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그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필요할 때 예. 그리고 근로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선고할 때 예.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리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IRP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 가능하세요. 연금저축은 뭐 언제든지 좀 중도 인출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중도 인출을 받아도 16.5%는 빼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점은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의외로
중도 인출 그 가능한 요건 중에 무주택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나라에서도 이해를 해주는 거죠. 네. 네. 사회적 재난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전세 보증금 이 부분은 요즘 다 필요한 부분이 네, 많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내가 1년에 700만 한도를 채우면 당연히 세액공제 혜택 많이 받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정말 장기적으로 그렇네요. 20년, 30년 내 노후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이제 현금흐름이나 여러 가지 저축 여력 이런 거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1년에 400만 원 한도까지 가입했어. 네, 그러면 10년이면 4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원금이 4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돈이 필요해서 그냥 해지를 했어. 그럼 16.5%를 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약 700만 원 돈을 떼고 나머지 뭐 네, 300 맞습니다. 정도 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네, 의외로 크거든요. 이게, 네, 네. 이게 총 금액의 16.5%를 떼는 네, 거니까 맞아요. 수익이 많이 났으면 거의 다 떼기 때문에. 네네. 네. 자 그러면 IRP하고 연금저축 그 인출 제도도 비교가 혹시 될 유의미한 그런 뭐 비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인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연금 저축은 조금 더 쉽긴 쉬워요. 특별한 법적인 사유가 없어도 연금 저축은 가능한데 네. IRP는 어쨌거나 그 퇴직금의 연장 성산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법적인 사유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좀 연금 저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제한적이죠.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또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이제 중도 해지 시에는 그 16.5%가 어떤 세목입니까? 명목이 뭐? 기타 소득세로. 기타 소득세로 네. 16.5%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연금 수령도 아니고 이자 소득도 아니고 그냥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연금 저축은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깨버렸습니다. 네. 그럼 보통 금융상품은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소득세인데 얘는 또 이자를 매길 만한 그런 금융상품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기타 소득세. 자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400이 한도인데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저축 개념으로 1,800까지 냈어. 네, 연에. 네. 그 무려 1,400만 원을 더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400까지만 16.5%를 맞아요. 떼는 네, 거고 네. 나머지는 떼진 않고 세공제 그렇죠. 받은 네, 그 금액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혜택 받은 거는 노후까지 만약에 유지 못하면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네.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여기 도표에서 설명이 되는데 진짜 중도 해지는 네, 될 수 있으면 네,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된다. 네,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은행 증권사를 좀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네, 이 제도가 뭐 2000년 초반에 생겼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 세 군데 금융기관에서 전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에요. 말 그대로 음. 은행하고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적금 금리처럼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요새 적금 금리가 1년에 2% 넘기가 어렵죠. 네. 그러면 내 노후 자금도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나 보험사로 갖고 있으면 네. 그래서 증권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뭐 주식형 펀드나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뭐 투자는 당연히 원금 보장이 안 되지만 이렇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펀드를 운영하시면 네. 1년에 뭐 은행에 비해서 수익 많이 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이 내가 연금을 준비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30만 원 받고 어떤 분들은 60만 원 받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전을 요새는 많이 증권사로 하는 추세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은행이나 보험사에 많은 연금저축 자금이 훨씬 더 커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루빨리 뭐 이거는 증권사로 옮기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예전에는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좀 복잡했는데 네. 요새는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에 전화 한 통화하면 쉽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아 직접 방문 안 하고. 네, 안 해도 가능하세요. 네. 그 이거는 해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6.5% 떼지도 않고 네. 그냥 그 운영 금액이 그냥 그대로 옮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각각 한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한 군데만 들었어. 근데 이거를
두 개 간에 이게 서로 이전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남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연금저축단 IRP 간 이전에 말씀하셨었던 네. 거예요. 그거는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전하고 싶은 금융사에다가 개설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혹은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모두 다 되지는 않고요. 우선 55세가 넘으셔야 돼요. 55세가 넘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또 되셨어야 되고, 네. 일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뭐 3천만 원만 옮기기, 이거는 안 됩니다. 전액을 전부 다 옮기셔야 돼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5세 이상이 돼야 되고 옮기려면 전액을 다 옮겨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네, 경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미 이제 퇴직금 받은 게 있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가입한 지 5년이 안 되더라도 예. 그때는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인데 400하고 300에서 700까지 이렇게 이제 한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납입 여력이 좀 안 돼가지고 안 내다가 또 밀린 거 내고 되는 거예요. 아니 월납으로 설정돼서 월납 내다가 이게 이체가 만약에 안 되면 일반 다른 금융상품처럼 해지가 뭐 실효가 되고 뭐 이런 상황.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실효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매월 꾸준하게 적립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때도 증권사로 계좌를 이전하시면 증권사는 이제 매월 꼭 반드시 납입해야 되는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사는 여전히 그게 이제 보험이기 때문에 2달 정도 안 내면 실효가 됩니다. 나중에 부활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증권사 이전을 하시게 되면은 또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IRP 또 연금저축 연말정산 관련해서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좀 자세하게 두 상품을 비교해보고 또 이제 가입 한도라든지 또 특히 50세 이상은 또 내년까지 한도가 좀 늘어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연말정산이 누구에게는 정말 13월에 보너스가 되고 또 이게 준비를 잘 못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또 세금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몫은 우리 준비하시는 시청자분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이 13월에 보너스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 전문가 김남호 요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